안녕하세요, 템입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요. 여러분, 도시전설이 뭔지 아시죠? 현대 사회에서 구전되는 전설이나 괴담을 도시전설이라고 부르는데, 그 외에 빨간 마스크라고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옛날 괴담이었는데, 아무튼 이런 빨간 마스크가 바로 도시전설이거든요. 미국에서는 다들 아실 법한 게 뭐가 있냐면은 대체적으로 캔디맨이나 에나벨 같은 캐릭터가 도시전설로 유명하거든요. 그중 슬렌더맨도 있는데요. 이 슬렌더맨은 2009년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도시전설에 등장하는 캐릭터예요.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의 모습인데 얼굴은 하얀데 눈, 코, 입이 없어요. 항상 검은 정장을 입고 있고 등에는 문어다리 같이 생긴 검은 촉수가 팔처럼 막 뻗어나오기도 하는데 특히 아이들 방 침대 밑이나 옷장에 살면서 주로 아이들을 타깃으로 노리거든요. 슬렌더맨에게 타겟이 되면 정신적으로 조종을 당하거나 정신병자가 되게 만들어서 결국 자기 부하로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 슬렌더맨은 에릭 누센이라는 사람이 Something Awful이라는 포토샵으로 만든 괴담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만들어진 캐릭터였거든요. 말 그대로 그냥 누가 포토샵으로 만든 괴물이에요. 이후 이 캐릭터가 온라인 전체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허구의 이야기를 덧붙이게 되면서 이 슬렌더맨 도시괴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당시 슬렌더맨은 대중에게 잘 알려진 캐릭터였는데요. 뭐 할로윈데이 때 이걸로 변장을 하기도 하고 온라인 게임으로도 나오고 2018년도에는 영화 되기까지 했어요. 자, 오늘 할 이야기는 바로 이 슬렌더맨이라는 도시전설 때문에 벌어진 실제 사건 이야기예요. 2014년 미국 위스콘신주 와우키샤라는 동네에 페이튼과 모건이라는 두 소녀가 있었어요. 둘은 12살이에요. 아주 절친이었는데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페이트는 좀 활발하고 부침성 있는 아이였고 모건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페이튼이 친구가 없던 모건을 먼저 챙겨주면서 둘은 아주 둘도 없는 절친이 됩니다. 서로 집에 가서 자고 오기도 하고 잠옷 파티도 자주 할 정도로 진짜 친했어요. 페이트는 2002년 2월 13일에 위스콘신 주에서 태어났어요. 동물을 좋아하고 아주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낸 소녀였어요. 모건은 2002년 5월 16일에 태어나 위스콘신 와우키샤에서 자랐는데요. 모건은 비교적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가정 환경은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았어요. 모건은 조용한 아이였지만 어릴 때부터 상상력이 풍부하고 특히 어둡고 무서운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인터넷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자주 찾아보곤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본 무서운 이야기를 학교에 가서 절친인 페이튼에게 막 해줬는데 페이튼이 와 정말? 와 신기하다 이렇게 리액션을 해주곤 했는데 사실 페이튼은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 외에 어릴 땐 무서운 이야기 들으면 꼭 진짜 같고 막 괴물이 밤에 나타날 것 같고 그렇잖아요. 페이터는 모건에게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집에 와서는 겁에 질려서 악몽을 꾸곤 했어요. 엄마한테 막 무섭다고 울면서 떼쓰기도 하고 엄마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가 실제가 아니라고 딸을 토닥이곤 했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무섭기도 했지만 모건은 페이튼의 절친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취미를 존중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앞에서는 이렇게 리액션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어느 날 모건이 온라인 괴담 커뮤니티 크리피파스타 라는 포럼을 찾게 되는데 거기서 온갖 무서운 이야기와 도시괴담을 접하게 됩니다. 그중 모건이 가장 빠져 있었던 이야기 중 하나는 이 슬렌더맨이었는데요. 아이들을 쫓고 정신을 조종한다고 알려진 검은 정장에 키가 크고 얼굴이 없고 긴 팔을 여러 개 가진 이 정체불명의 존재. 모건은 점점 이 슬렌더맨에 빠져들었어요. 슬렌더맨 관련 이야기와 콘텐츠 등 매일 관련 웹사이트를 탐색하기 시작했어요. 슬렌더맨 이야기에는 대리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 대리인 개념이 뭐냐면 슬렌더맨에게 복종해서 그의 대리인이 되어 명령을 따르면 그가 해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어요. 즉 슬렌더맨의 선택한 자가 된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선택한 자가 되면 슬렌더맨과 그의 저택에서 함께 살 수 있다는 썰도 있었어요.
어느 날 모건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니사라는 소녀를 알게 되는데요. 둘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자주 마주치기 시작해요. 대화도 자주 나누게 됐는데 놀랍게도 아니사도 슬렌더맨에 엄청 빠져 있는 거예요. 나도 슬렌더맨 좋아하는데. 내가 들은 이야기는 이런 건데 너는 뭐 새로운 거 들은 거 있어? 이때부터 둘은 슬렌더맨 관련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어느 날부터 모건이 페이튼과 만날 때 아니사를 데리고 오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모건, 페이튼, 아니사 이렇게 세 명이서 자주 함께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페이튼은 아니사와는 별로 친해지지는 않았어요. 사실 아니사는 모건과 옛날부터 절친인 페이튼에게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가끔 방해물처럼 생각도 했어요. 페이튼은 아니사를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아무튼 시간이 지나 모건은 점점 아니사와 가까워졌고 페이튼과는 점점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세 명이서 만나면은 모건과 아니사랑 둘만 얘기하고 페이튼은 혼자 남겨져 있는 거예요. 둘이 맨날 슬렌더맨 얘기만 하니까 대화에 끼질 못하는 거예요. 페이턴과 모건 사이엔 이렇게 묘한 거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모건과 아니사는 만날 때마다 슬렌더맨 이야기를 나눴어요. 슬렌더맨이 어딘가에서 우리도 지켜보고 있겠지? 대리인이 되면 해치지 않는데 선택받으면 슬렌더맨 저택에 가서 함께 살 수도 있대. 당시 이 둘은 위스콘신주에 있는 국유림 어딘가에 그의 저택이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요. 슬렌더맨의 집착은 점점 강해졌고 어느새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완전 허구를 맹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사건의 발단이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어느 날 갑자기 모건과 아니사는 슬렌더맨이 나타나 자신과 가족들을 해칠 것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뭘 하기로 하냐면요. 바로 슬렌더맨의 대리인이 돼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맙니다. 대리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슬렌더맨에게 복종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 그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제물로 바치는 거였어요. 결국 그들은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페이튼을 목표로 적응하게 돼요. 2014년 5월 30일 밤, 모건은 아니사 페이튼과 함께 생일 파티 겸 파자마 파티를 열기로 했어요. 모건의 생일은 16일이었거든요. 아마 늦은 생파를 한 것 같아요. 이날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는데요. 이들의 계획은 밤에 페이튼이 잠들었을 때 그녀를 해치는 거였어요. 이날 스케이트도 타고 피자도 먹고 밤엔 모건의 집에서 수다를 떨다 영화를 보면서 잘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날 밤 너무 신나게 놀아서 그런 건지 뭐 긴장해서 그런 건지 그냥 잠에 들어버리고 말아요.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모건의 엄마가 아침으로 도넛을 잔뜩 사왔네요. 셋은 잠에서 깨서 아침으로 달달한 도넛을 먹어요. 먹으면서 웃고 떠들고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페이트는 이때까지도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모건과 아니사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었는지. 페이튼이 아무것도 모르고 도넛을 먹고 있을 때 모건은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주방 칼을 가방에 집어넣습니다. 이때 모건이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공원에 놀러 가도 돼요? 엄마는 재밌게 놀다 오라며 허락했고 셋을 공원에 데려다 줬어요. 데이비드 공원이라는 곳이었어요. 이 공원에는 화장실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계획을 실행하기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실패해요. 너무 긴장해버려서. 모건과 아니사는 다른 방법이 없나 생각하다가 결국 다른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되는데요. 공원 숲속으로 장소를 옮겨서 숨바꼭질 놀이를 하는 거였어요. 우리 숨바꼭질 하자. 모건과 아니사는 페이튼을 설득해서 숨바꼭질 놀이를 하기로 해요. 모건이 술래였어요. 모건이 10부터 카운트다운을 하기 시작해요. 10, 9, 8, 7. 페이튼은 숨기 위해 아니사와 함께 막 뛰어갔는데요. 이 숲이니까 나뭇잎이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순간 아니사가 페이튼의 팔을 붙잡는 거예요. 자기가 나뭇잎을 덮어줄 테니 바닥에 누워있으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페이트는 바닥에 엎드렸고 안희사가 몸 위로 나뭇잎들을 모아서 가려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모건이 갑자기 위에서 나타났는데요. 누워있는 페이튼을 안희사와 함께 누르기 시작합니다. 야, 너희들 왜 그래? 페이튼은 꿈쩍도 할 수 없었어요. 위에서 두 명이 온 힘을 다해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얼마 후 모건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는데 모건과 안희사 사이에 살짝 실랑이 같은 게 벌어지는데요. 서로 네가 하라고 떠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의 실랑이가 오가고 결국 모건이 실행을 하기로 합니다. 이날 페이트는 흉기로 총 19번의 자상을 입게 돼요. 와우키샤 공원 도로에서 한 여성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도로 옆은 숲이었어요. 트럭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오른쪽에서 뭔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인가 뭐지? 하고 멈춰서 봤는데 바로 피를 흘리고 있는 페이튼이었어요. 페이튼이 숲에서부터 기어서 도로까지 기어 나온 거예요. 여성은 바로 911에 신고를 했어요. 여기 아이가 도로에 있는데 여러 번 찔린 것 같아요. 숨쉬기가 힘들다고 해요. 빨리 와주세요. 바로 앰뷸런스랑 경찰이 도착합니다. 도착했는데 페이튼이 자꾸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힘겹게 이렇게 속삭였어요. 모건과 안희사가 그랬어요. 페이터는 팔, 다리, 배, 가슴 등 여러 번 찔린 것이 분명했어요. 그중 2개가 치명적이었는데요. 생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였다고 합니다. 페이트는 바로 응급실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페이트는 기적적으로 살아나는데요. 총 6시간의 응급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주치의의 말에 따르면 총 19개의 자상 중 2개는 아주 심각했어요. 1개는 장기를 통과했는데 다른 하나는 다행히도 동맥을 가까스로 피한 거였어요. 만약 동맥을 지나갔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합니다. 모건과 애니사는 슬렌더맨의 저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스콘신 국유림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곳에 가면 슬렌더맨이 자신들을 받아줄 거라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몇 시간 뒤 고속도로 근처에서 경찰에게 발견되어 체포가 됩니다. 그때까지도 둘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모건과 안희사는 체포가 되어 취조를 받게 되는데요. 체포 당시 모건의 가방에서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도 발견되었어요. 이들은 범행을 자백해요. 하지만 얼굴에는 두려워하는 표정이 가득 보였어요. 모건은 아무런 미안함이나 동정심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안희사는 슬렌더맨을 믿어야만 했다면서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짓말을 하려는 시도도 없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자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슬렌더맨을 믿었어요. 그는 진짜예요. 그를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했어요. 그를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진술했죠. 그러면서 경찰에게 슬렌더맨이 뭔지, 어떤 스토리고 컨셉은 뭔지, 대리인 개념, 재물 등 모든 걸 다 설명했어요. 모건은 슬렌더맨이 자신에게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어요. 자신과 가족을 살리기 위해 재물을 바칠 수밖에 없었다면서요. 이 2명의 12살짜리 소녀는 허구의 존재를 실제로 존재한다고 너무도 굳게 믿고 있었어요.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허물어 버릴 만큼 아주 집착적이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가장 큰 동기는 슬렌더맨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해치는 걸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걸로 추정됩니다. 취조가 계속될수록 둘의 정신 상태는 의심을 받기 시작해요. 결국 둘은 정신검사를 받게 되는데 검사 결과 모건은 어린 시절부터 환청이 들렸다는 게 밝혀지고 조현병으로 판단받아요. 모건의 가족을 통해서도 그녀가 어릴 때부터 환청과 환시를 경험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리고 모건의 방도 수색했는데 슬렌더맨을 묘사한 그림들이 엄청 많았다고 해요. 얼마나 집착적이었는지 알 수 있죠. 안희사는 환청을 듣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현실과 환상을 혼돈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녀는 정체성 장애,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도 판단됩니다. 이 사건은
허구의 캐릭터를 위해 실제 친구를 해치려 한 12살의 소녀들 이라는 문구로 미디어와 사람들 입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기 시작했고, 많은 부모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공포에 떨었다고 해요. 이 슬렌더맨이 얼마나 영향을 많이 끼쳤냐면요.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려 2번이나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중 하나는 제물로 바치기 위해 자식이 엄마를 해한 사건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서 가족을 희생시키려고 한 사건이었어요. 다행히도 모두 살아남긴 했어요. 그치만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허구의 괴물 하나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잖아요. 결국 슬렌더맨의 이야기가 올려졌던 온라인 계단 커뮤니티 크리피파스타는 동네에서 차단되었고, 왜 동네에서만 차단되었는지 좀 모르겠는데 사건이 일어났던 동네에서만 차단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슬렌더맨 관련 이야기는 비공개 처리되거나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모건과 아니사는 12살임에도 결국 성인 재판을 받게 돼요. 모건이 사건을 더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측면이 있었는데, 아니사는 영향을 받아 모건의 주도하에 따랐다는 게 밝혀졌어요. 하지만 둘은 공범이었다는 건 변하지 않았고, 책임은 2명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결국 모건은 1급 고의 살인 미수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40년간 정신병원 수감을 선고받아요. 안희사도 정신병원에 수감됐는데 25년형을 선고받아요. 2021년 안희사는 아빠와 함께 살면서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조건부로 풀려납니다. 2023년 9월쯤 모건도 초기 석방 요청을 했는데 기각당해요. 그 이유는 그때까지도 자신이 슬렌더맨에게 속았다는 걸 확신하지 못하는 태도가 있었어요. 망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모건은 최근까지 치료를 받으며 수감 중이었다가 올해 7월 17일, 바로 지난달이죠. 법원이 모건을 정신병원에서 조건부로 석방하기로 승인해요. 이 결정은 모건이 정신건강에 큰 진전을 보였고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로 위협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었어요. 모건은 위스콘신주의 선프레리라는 도시에 있는 그룹홈으로 이동되어서 전자발찌를 차고 모니터링을 받을 예정이에요. 그룹홈은 쉽게 말해서 시설과 일반 가정의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소규모로 공동생활을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모건은 정신병원에선 나왔지만 바로 일반 사회로 복귀하지 않고 그룹홈에서 일정 기간 생활을 하면서 상태를 계속 체크받는 거죠. 나갈 때까지. 결국 나올 것 같긴 해요. 당연히 엄격한 조건하에. 자, 극적으로 살아남은 페이트는 수차례의 수술과 재활을 통해 몸을 회복해 갔어요. 19군데의 자상을 입은 상태에서 어떻게든 숲에서 기어나 도움을 청했잖아요. 페이트는 정말 강인한 아이였어요. 이 사건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페이튼을 정말 대단하고 강인한 아이였다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죠.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입은 상처는 어른이 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현실과 허구의 경계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이 온라인상에서 어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사건이기도 했죠. 우리가 보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 도시전설, 괴담들, 그건 어디까지나 만들어진 이야기인데요. 슬렌더맨 사건은 상상이 현실을 침범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실판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템이었습니다. 다음 사건에서 뵐게요.